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6월 14일 일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음성 잘 들리시죠? 오늘 일요일 저녁에 할 이야기는 지난주 만기 지나면서 미국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금요일날 또 개파락이 컸다가 양봉을 들어주긴 했는데 과연 폭락의 의미가 뭔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등 좀 체크를 해보고요. 체크를 해보고 네, 어서오세요. 급락장이 올 때 좀 멘붕에 빠지거나 패닉에 빠질 수 있어요. 사실 있는데 공략하기가 상당히 좋아요. 추세 하락장이 아닌 이상은 급락해서 글로벌 시장이 급락해서 우리가 개파락한다 그러면 종목도 공략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좋아요. 단기 관점에서의 수익. 포트도 마찬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시황을 볼게요. 시황을. 지수가 좀 느리네, 오늘따라. 잠시만요. 만 계세요. 조금 반응 속도가 느려서 화면을 좀 닫겠습니다. 자, 시황을 좀 봅니다. 좀 지수를 좀 보면은 자, 미국이 글로벌 시장이 급등을 며칠 했어요. 그죠? 급등을 했는데도 우리 시장은 상승을 못하고 계속 갭 뜨면서 일주일 내내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점으로 이격을 좀 벌려 놓기는 했어요. 지난주 이걸 좀 많이 벌렸죠. 그죠? 벌리고 계속 떠서 음봉, 단봉 누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폭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개파락이 좀 커져 마이너스 4%에서 종가상 이제 마이너스 한 2% 마감이 됐습니다. 자,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때도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21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요. 다우는 이탈됐다가 올려놓고 있고 나스닥도 이탈됐다가 떠서 음봉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다 21선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고 환율은 좀 떴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필반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일봉에서 그동안의 두 달 상승 이후에 21선을 놓고 위치를 어디 잡느냐의 흐름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하게 21선에 지지되고 안착하는 모습이고
이격을 좀 줄이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과연 이 상황에서 반등을 하긴 했는데 21선이 한 번에 깨지진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하긴 하는데 글로벌 지수가 반등을 했는데 과연 여기 되발락해서 21선을 깨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은 2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또다시 흐름을 타고 이격을 줄여놨으니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거고요. 자, 하락 강도가 크다 그러면 이제 더 빼긴 할 텐데 제가 목요일 날 체크를 해본 바로는 1차 지지선이 280 이야기를 했었어요. 280. 그죠? 문가 부분이죠, 지금. 280. 아니. 80. 그 다음에 2차가 270을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70. 그죠? 코스피 200 기준으로. 근데 275까지 내려왔었어요. 275까지. 그죠? 목요일날 1차 지지선 280, 2차는 270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275까지, 얼마 썼죠? 275까지 내려왔었죠. 그죠? 275까지. 1차 지지선은 깨지고 내려와서 중간 정도 언저리에 걸쳤어요. 그럼 과연 21선을 깨야지 저기 270까지 내려올 텐데 과연 270까지 내려올 것이냐? 저는 270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로는 이제 콜 물량들이 많아요. 외인들. 어디까지? 300까지. 풋도 물론 있긴 합니다. 일정 부분 좀 양매수격으로 물량을 좀 잡아놨습니다. 누적으로. 그리고 300 위로는 이렇게 리밋을 걸어놓고 있어요. 됐거나 지금 모습으로는 290 위로의 물량이 좀 있다 보니까 올라갈 것이냐, 아래로 내릴 것이냐. 이전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다른 건 뭐가 있냐면은요, 외인들이 외가격 풋 매수를 그렇게 많이 안 늘린다는 거. 막내만 조금 물량이 좀 있고요. 금액이 좀 크고. 중간에 물량을 이렇게 안 늘리고 있다는 게 이전하고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선물 매수 때문에 포지션은 상방을 가져가고 있어요. 옵션 구조로는 지금 295에서 한 31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죠. 개인들은 손실 구간이고. 이게 타 증권사도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구간 290대 후반에서 한번 307 정도 사이. 300에서 305, 6, 7 정도 수익 구간이 현재로는 물론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물 때문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지 수익인데 기관들의 이번에 금융투자는 위쪽을 아예 잡아놓고 있는 거죠. 아예 위쪽을 잡아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니 금융투자애들이 위쪽을 잡아놓고 있다가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간을 좀 봐야지 되는데 과연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서 270까지 갔다가 270까지 내려가면 21선 이탈하니까 개인들을 하방몰이를 해놓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위쪽으로 조곤조곤 이번에 급락을 빌미로 해서 위협을 했으니 조곤조곤 21선을 타고 다시금 지수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로 좀 체크를 계속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어쨌거나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21선 이탈을 해서 270까지는 열어두고 보셔야지 될 거예요.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3월처럼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장세는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전에도 스페인 독감 이야기를 하면서 재확산과 재사망률 증가, 스페인 독감에서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쌍봉이 더 높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왜 안 나왔어? 보고 갑시다.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 사망률이 이제 계약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급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회적 거리 두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증가할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후 좀 주시를 해야 될 분위기이긴 한데, 이때는 무지했던 시기고 지금은 또 그때와는 좀 다른 분위기이긴 하지만 일단은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K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각 국가별로 이때처럼 이러한 사망자가 증가하는 발생률이 증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처럼 이러한 지수도 급락보다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부양책을 또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보니 일정 부분 이격을 줄이는 과정에서의 기술적인 흐름을 타고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뭐 현재 외인들의 파생 포지션 측면에서도 그거를 반영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한 번쯤 저러한 변동성은 가끔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미친 척하고 미국장에 저렇게 막 6%씩 폭락하고 7% 가까이 빠지고 그럴 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건데 3월 달에도 막 엄청난 표도 안 나요 사실 저렇게. 워낙 변동성이 시장 변동성이 컸다 보니까 차트상으로는 크게 표도 안 나. 4, 5% 빠지는 건 표도 안 나. 심리적으로 내성도 많이 커졌어. 이때 하락 때문에. 그래서 시장도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기회만 되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됩니다. 자, 이 부분도 파생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서 체크를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시황은 요 정도. 그리고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 네, 그렇게 장중 조정으로 가다가 이번에 한번 확 빠진 거죠. 그죠? 확 빠진 거죠. 저런 변동성은 가끔씩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제 좀 위협도 좀 하면서 뜨거 할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용도 좀 줄어들 빌미를 삼아야 되거든요. 신용 감소. 근데 금요일 날은 신용이 안 줄었어요. 아마 월요일 날 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북한 이야기도 좀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북한하고의 분위기도 신용 좀 아침에 초반에 좀 나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담보비율 때문에. 일단 저것도 확인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종목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요.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어.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양봉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양봉 가능성은 높았는데 과연 종목들을 어떻게 잡았어야 될 것이냐. 종목들을. 자, 우리 금요일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접근해서 매매했던 걸 좀 복기를 하면은 상한은 우리가 전날 매수해서 상하 프론테크는
여기서 아래 꼬리 잡아가지고 이거 파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접근을 했단 말이야. 또 제가 목요일날 또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거 개파라거나 밀리면은 또 파동 가능성이 있다고 매매해 보시라고 목요일날 저녁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종목 공략하고 매수해서 또 오버를 했어요. 오버했었던 종목은 개파락에서 수익권으로 올라와서 마감이 됐고, 그래서 월요일날 대응하고. 잠시만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목요일날 상한가거나 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체크를 해볼게요. 현대화폼도 상한가 갔었죠. 개파락을 해서 위로 올렸죠. 삼성 SDI 우선주. 요즘 우선주가 좀 판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우선주가 판을 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번 주 후반에, 지난 주 후반에 이런 모습 만들 줄은. 그래도 개파락해서 파동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선주들, 코오롱. 그죠? 그리고 동화기업. 우리는 동화하고 상하를 보고 있다가 두 개를 다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매매했었던 상하를 들어갔는데 좀 상대적으로 약했어요. 동화가 좀 더 강했어요. 그래도 상하는 잘 수익 챙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전날 수급이 강했어. 전날 수급이 강했어. 시장 상황 때문에 시황 때문에 지수가 급락으로 시작을 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어. 종목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시가가. 그럼 이거 어떤 현상이냐면은 스프링이 펴져 있던 걸 스프링을 억지로 누르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서 지수라는 무게로 콱 눌러버리는 거죠. 부드럽게 수급 때문에 펴졌었던 스프링을 지수라는 무게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의 힘이, 누르는 힘이 약해지고 탄성이 세지면은 종목들이 팍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지수가, 글로벌 지수가 급락을 해서 눌릴 때는 요게 기가 막히게 잘 먹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도 그냥 웬만하면 잡아도 조금만 기다리고 있다가 뭐 천천히 잡아도 괜찮아요. 확인 후에 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스프링 튀어 올라오듯이 종목들이 튀어 올라와요. 왜? 전날 수급이 강했기 때문에 얘가 그날 전날 들어왔었던 세력들의 평단가 이하로 내려온다든가 기타 등등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수 때문에 압박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돈 가지고서 올리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라인들이 분봉에서 보거나 일봉에서 뭐 주요 이평선 가지고 보면은 딱 잡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분봉에서 이제 세력선이나 수급선들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이 보면은 이런 자리가 되죠. 시가 만들었던 자리들이 그죠? 여기서 올라올 때 수급 자리. 동화도 한번 좀 볼게요. 동화.
동화도 요 자리가 되네. 요 자리. 요 위에 자리. 요 수급선. 요 자리. 금요일이긴 했지만은 영락없이 그 자리는 한 번쯤 파동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게 원리는 제가 이제 파동 원리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한 원리. 단지 대외적인 변수, 시황에 의해서 지수가 압박을 받으면서 개파락할 때는 이렇게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쩌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수시로 나와요. 추세 상승장에서도 그렇고 미국장 빠지면 뭐 지수 우리 개파락했다 양봉 들어주든 반등했다가 더 밀리던 수시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추세 하락장이 아닌 이상 추세 하락장에서도 잘 나오긴 하는데 올라가다가 약하게 올라가다 더 밀려버리죠. 추세 하락장이 아닌 이상은 저러한 상황을 역으로 이용을 하면 상당히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파동 원리하고도 같이 맞물립니다. 같이 맞물리는데 거기에 대외적인 변수로 보이지 않는 압박감 때문에 눌렸다 보니까 튕겨 올라가는 힘이 좀 더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지수가 개파락 컸다가 양봉을 만들어주니까 훨씬 더 종목들은 탄력적이죠. 앞으로도 이러한 장세는 이게 뭐 미국이 6% 7% 빠져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있긴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1, 2% 빠지거나 상황에 따라 많이 하락한다 그러면 2, 3% 빠지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1, 2% 빠져도 우리 시장 개파락 할 텐데 0.5, 1%, 1.5% 개파락 할 텐데 종목들 죄다 이제 개파락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전날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은 저런 형태로 활용을 하면은 시가 아래 잡으면 거의 승률 높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시장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전날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타겟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정도 내려오면은 매수 자리구나 생각을 하고 과감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하면은 상당히 단기간에 좀 큰 수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KG 모빌리언스도 마찬가지. 모빌리언스는 전날 이제 아주 강하게 들어온 거 아닌가 9%대 10%좀 남짓 마감을 했었는데 개파를 해서 21선 지지하면서 강하게 올려쳤죠. 기관들이 연기금하고 수급 들어오면서 올려친 거였는데 이슈가 있었어요. 이건 이슈가 있었어요. 기관들 수급으로 강하게 올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때로는 연속선상에서 볼 수가 있죠. 양봉의 크기가 크지 않으면서 거래량도 일정 붙으면서 거래가 추가로 붙는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파동 저점 눌림보다는 이제 연속선상에서 봐야지 될 거라고 봅니다. 추가 상승. 그러면서 이게 아마 강한 파동을 그리고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또 한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주중에 한번 좀 지속적으로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포트 종목들도 상한가를 찍었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우선주가 판을 치잖아요. 요즘에 우선주가. 우리도 우선주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본주도 물론 스윙으로 포트로 편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제 금요일날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선주가 상한가 찍었으니까 우선주가 가볍다 보니까 우선주가 먼저 찍어요. 본주가 따라가는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장중 공개 방송에서는 이야기 안 했었어요. 장중 공방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고 저녁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 주 됐어요. 추천했던 종목이 있어요. 추천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케이프였어요. 케이프. 아마 그때가 요때였든가 그럴 겁니다. 한 달? 좀 넘어갔을 거예요. 한 달. 네. 여유가 되시면 좀 모아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 오신 가족분들도 지난주에 계속 모아서 이때 지지난주부터 해서 스윙 단기 다 이제 매수하면서 어제 추매까지 했어요. 부분 추매. 포트 종목은 추매합니다. 부분 추매. 이게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어요. 경영권 분쟁 이슈.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다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으면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던 경영권 분쟁 이슈가 나오면은 무조건 얘는 말아 올린다. 이제 금요일날 장 마감 후에 나왔죠. 마감 후에 최대 주주 변경. 투자 회사로 최대 주주 변경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갔으니까 월요일날 갭 많이 뜰 거예요. 이게 바로 말아 올릴 수도 있고 이제 갭 떴다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돌려서 올릴 수도 있고 음봉으로 한번 눌렀다가 며칠 이후에 또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경 이슈가 나와서 아마도 확률적으로는 여기서 갭 뜨면은 매물대도 약화되기 때문에 바로 말아 올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당시 얘기하고 모아두셨던 분은 잘 가져가시고요. 최대주주 변경이나 경영권 분쟁 이슈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가거나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잘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분은. 갭을 너무 많이 뜨면 어려울 거고 갭 뜬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이런 모습 딱 갭 띄어가지고 그럼 공략을 해보기가 수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약주에서 포트가 그렇게 올라가고 일반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종목들도 저렇게 가고 있어요. 이전에도 지금 계속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계속 상한가 가거나 급등하거나 했어요. 포트 종목들이. 포트 종목들 매수할 때는 스윙으로도 같이 매수하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트 길게 안 가져가실 분은 그냥 스윙으로 장대 양봉 하나 20-30% 정도 1-20% 정도 스윙 관점 매수 그리고 나머지는 단기 관점 매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매매일지를 그대로 쓴 겁니다. 우리 정혜원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매매일지 속일 수는 없고요. 그대로 매매한 거예요. 단기 매매만. 그래서 스윙과 이제 중기 포트는 제외를 시킨 거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도 저렇게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유동성이 벌써 금요일만 해도 물론 개파락에서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는데 15조 원이에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11조 원, 12조 원. 엄청나게 커요. 13조 원, 12조 원. 그냥 다 10조 원이 넘어가는 장세예요. 얘만 되면 돈까지 들어오고 예탁 자금도 많고 단 조금 부담인 것은 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개인 고객 예탁금이 줄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증가를 했어.
이거를 물론 이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예탁금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신용을 또 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규 유입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과연 이 증가하는 정도를 위협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계속 예탁금도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단은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전일 대비해서 감소하는 현상이 좀 보여집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잔고 비중은 높은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잔고 비중이 높아요.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코스닥은 2.5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도 안 왔어요. 계속 증가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마 월요일 화요일 날 일단 데이터를 좀 보긴 해야 될 텐데, 과연 월요일 날, 금요일 날에 급락으로, 금요일 날 오후에 줄어든 건 별로 없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신용 반대 매매 나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이러다가 또 반등을 하면은 반등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틀 또 이제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매물이 소진된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급증을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더 증가를 하거나 그러면은 일정 부분 다음 만기까지 이제 4주가 남았는데 일정 부분 여기서 21선 아래 코스피 200 기준으로 270까지는 열어두고 일단은 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되셨죠? 자, 오늘 14일 일요일 저녁 방송은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만기 지난 지 며칠이 안 돼서 외인들의 포지션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 만기는 생각보다 레벨 다운을 시켜서 마감을 시켰어요.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레벨 다운이 됐어요. 종가가. 다음 만기는 어떻게 만들어갈지 좀 매번 체크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좀 체크하면서 가도록 하시고요. 이번 한 주가 아마도 북한에 대한 이슈도 어떻게 될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지금 트럼프는 또 다시 추가 부양에 대한 카드를 들고 만지작 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좀 체크를 좀 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북 이슈하고 미국에서의 추가 부양 이슈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선주는 조금 당분간 계속 움직임이 강할 수 있을 거예요. 우선주들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주들도 거래 대금이 많이 증가하니까 나름 자리 잡으면 매매하기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부분들도 있다 보니 다른 애들은 뭐 진단키트, 마스크 뭐 일부 뭐 개별적으로 강론적으로 그냥 뭐 선별적으로 긴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건 치료제하고 백신 쪽에 제약바이오는 계속 보셔야 됩니다. 삼성바이오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 보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관련된 임상 혹은 뭐 물질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수급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나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편한 밤 되시고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요일날 저녁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